안녕하세요. 파리 랜선 투어의 강효주 가이드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55일간의 국민 총격리를 해제하고 자기 거주지에서 반경 100km까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 기념으로 아름다운 5월이 가기 전에 파리 근교의 오베르 슈울로아즈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이 마을은 불행한 인생의 아이콘인 빈센트 반 고흐가 삶의 마지막 70일을 보내고 그의 무덤이 있어서 우리에겐 고흐 마을로 친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고흐 이전에 피사로, 세잔, 르누아르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밀레와 같이 바르비종에서 활동한 화가 도비니가 말년에 이곳에 정착하면서 화가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도비니의 조각상, 도비니의 작업실, 그리고 도비니의 미술관이 있는 것이죠. 약 30km 파리 북쪽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에 고흐가 도착한 것은 1890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 우리의 고흐는 없지만 계절의 여왕 5월은 130년째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죠. 고흐도 느꼈던 아름다운 5월의 오베르 슈울로아즈를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당시 고흐는 남프랑스 아를르에서 고갱과의 동거 생활을 다툼 끝에 본인의 귓볼을 잘라버리는 기행을 벌이며 마무리하고 아를르 근처의 정신병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복잡한 파리보다는 훨씬 공기 좋고 조용한 이 시골 마을에 보내진 것이죠. 고흐는 기차를 타고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기차역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흐가 삶의 희망을 품어보고자 이곳에 보내진 또 다른 이유는 당시 화가들의 의사였던 가쉐 선생님이 이 마을에 살고 계셨기 때문이죠. 정신병을 연구한 경력도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은 심지어 취미가 그림 그리기와 그림 모으기였으니 유리멘탈 상태의 화가 고흐에게는 절대적인 분이셨죠. 당연히 도착하자마자 고흐는 가쉐 선생님부터 만나고 선생님 집 근처의 호텔을 안내받았지만 동생 테오로부터 생활비를 다 쓰던 고흐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부담을 덜어주고픈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가쉐 선생님 집으로부터는 조금 멀지만 숙박비가 훨씬 저렴한 라부 여관에 거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가쉐 선생님을 만나러 다니면서 마을 곳곳의 모습을 그림 속에 남기죠. 130년 전의 고흐도 이 5월의 체리 열매를 보면서 혹은 장미꽃 향기에 취해서 소박한 이 시골 마을의 골목길들을 누비고 다녔을 것이 눈에 선하네요. 지금 이 마을엔 고흐가 그렸던 아이리스가 유난히 많이 피어 있고요. 고흐가 그림 속에 남긴 것과 같은 모습의 라부 여관 앞 시청사, 5월이 가득한 화가 도비니의 정원, 그리고 이 마을의 교회 오베르 교회. 비록 개신교 신자이긴 했어도 신앙심이 깊었던 고흐가 이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갔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고흐 인생 마지막 그림의 소재, 밀밭입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은 7월이었기 때문에 수확철을 앞둔 노란 밀밭이었지만 이 마을에 막 도착한 5월에는 이런 청밀밭이 고흐를 반겼겠죠. 예술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스스로를 고행 속으로까지 밀어넣었던 고흐는 이 밀밭에서 가슴에 총상을 맞고 7월 29일 라부 여관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동생 테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현세인들은 그의 죽음을 자살이냐 타살이냐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흐는 그 누구보다 자기 예술에 대한 강력한 통찰력으로
37년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착한 동생 태호도 6개월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6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생 의지하고 서로 응원했던 고우와 태호였기에 태호의 부인 요한나는 남편의 유해를 형 고우 옆으로 보내면서 지금은 형제 무덤이 되었습니다. 부디 두 형제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사이좋게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